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이어가지고 이제 전차 출판 기능사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종이책 출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번 그 수업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종이책하고 전자책의 컨텐츠 산업에서의 그 속성들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자료가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이제 컨텐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봐보시면은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 컨텐츠를 어떻게 다루나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보통 종이책이라고 했었을 때 그 주체, 컨텐츠를 다루는 주체는 출판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책을 만들어내서 시장에다가 이제 유통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종이의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됐다 보니까 물리적인 인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 글자 텍스트에 그 다음에 그림 사파라 부르죠, 그렇죠? 사파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정지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 인력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은 작가 그 이제 그 어서죠, 어서 그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그 이제 그 저자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제 어떤 그 표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가분에게 조언을 줘서 이제 그 관리라는 그 편집자가 있으시고요. 이 편집자는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도 다 이제 그 데스크라 불러가지고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편집자 중에 최고의 그 관리자는 이제 편집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집에 대한 내용들, 이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드러난 게 바로 편집 디자이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편집 디자이너는 종이책에도 들어가고요, 전자책에도 그 직책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한다? 종이책에도 이쪽 그 업무를 받을 수도 있고 전자책에서도 업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포지션이 꽤 괜찮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쇄제본 기술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쇄 공장이나 혹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요즘에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그 성수동 근처에 가면은 그 이제 인쇄 관련된 공장들이 있어요. 소규모 공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무로 쪽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충무로, 그 다음에 성수동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가보면은 이렇게 인쇄에 관련된 공장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그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일을 같이 이제 진행할 때 봐보면은 그 인쇄 내용을 딱 보신 다음에, 인쇄할 내용을, 컨텐츠 내용을 딱 보신 다음에 종이는 어떤 종이, 그리고 이거는 그람수는 얼마짜리 가지고 뭐 이제 그 240g짜리 두꺼워 가지고 그 고급 종이를 써가지고 이거는 해야 그림이 그 이제 혹은 그 사파나 이런 것들이 살아가지고 독자들이 좋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이제 인쇄 제본 기술자분들 이렇게 돼 있고, 작가의 인쇄, 책 한 권 팔렸었을 때 그 수익금 있죠, 수익금.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나? 전자책은 주체는 역시 출판사예요. 출판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전자책은 여기서 살짝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됐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이것을 또 전자책을 출간을 하기도 하죠.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종이책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있는, 그죠? 이 경우에 있는 저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 재직을 해가지고 일을 해봤던 분들, 그죠? 그러니까 출판 관계 있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처럼 전자출판 기능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면은
업무 흐름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책은 내가 만든다. 딱 그런 스타일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출판이 이제 가능하니까 이런 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소규모 출판이라는 게 이제 이 제작할 때 들어가는 그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다란 거지 책을 작게 찍고 이거는 또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전자책에 너무나도 좋은 점은 뭐가 있다? 파일을 등록을 해 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 수업에 들었던 EPUB 같은 혹은 PDF 전자책을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 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책을 구매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 리더기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혹은 뭐 PC를 통해서 볼 텐데, 그런데 그 권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또 전자책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물리적인 원가를 얘기한다면은 그 물리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이 저자가 글을 쓰면서 들어가는 수공이라든지 디자인을 할 때 그죠? 책 편집 디자인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자책 같은 경우는 표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표지가 정말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 나오는 그 이제 일반 책에 있는 표지 같은 그 디자인 있죠. 그죠? 그 표지. 그거 디자인을 템플릿을 팔기도 하는데 약간 그죠? 이제 그 이 책 그 내용하고 약간 살짝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막 그 표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구매를 이제 그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프리랜서로 디자인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또 요청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도 또 일을 이제 그 사이드 잡으로 받으신 분들 많이 쓰셔가지고 거의 이제 그 디자인을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비용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처럼 전자출판 기능사를 취득하셨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건 요즘 이제 그 표현할 때 뭐 금손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뛰어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뭐 다양한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 활용하면은 원가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만 들어간다 일 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 전자책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 바로 이제 글자인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정지 이미지 그리고 영상도 들어갈 수 있죠. 동영상. 그리고 인터랙티브 오브젝트.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클릭을 하거나 어떻게 이제 와 안에 혹은 게임처럼 조그만 어떤 그 목표를 지향한 그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상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리, 사운드북 이런 것들이 전자책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존에는 종이책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히 범주가 이제 그 넓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작 인력. 제작 인력은 그 종이책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거 같냐면은 그 영상 컨텐츠 있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게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웹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딱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 부르는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작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소설의 형태라면은 스토리 작가, 그 다음에 그 편집 디자이너, 앞에 종이책에서 등장했던 직업이죠, 그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이책에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서파 전문어라는 작가분도 계시고 화가분들이요. 요즘에는 좀 이제 그 생성 AI나 이제 다른 것들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제 그 아직은 그 시장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순수 회화 작가분인데 동화에 이제 보면은 들어가는 사파 있죠, 그죠? 그것을 이제 그려주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자.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전자책을 그 앱을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 혹은 이제 그 이북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작가 인쇄가 정말 그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전자책에 비해서. 그래서 작가 인쇄가 보면 한 10%인데 이게 재밌는 게 출판사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런데 봐보면은 왜 이게 재밌다고 그러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경우에 7%에서 10% 사이거든요. 꼭 10%는 아니에요. 7%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 비율이 높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요? 100%도 돼요. 왜 그러냐? 본인이 출판사니까, 그죠? 개인이 책을 내니까 100% 본인이 갖는다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영풍이나 이제 교보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유통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그것을 이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이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경우도 보면은 수익률을 많이 인정을 해줘요. 60% 가까이, 60에서 70% 정도 수익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경우는 이 100%가 가능한 게 본인이 웹 플랫폼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네이버, 그때 제가 전에 수업했을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은 중간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PDF 전자책을 판매할 때 100% 본인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플랫폼 만들고 전자책을 거기서 판매하면은 100% 본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들을 봐보면은 어떤 유통사를 거쳐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다가 최근 들어 자사몰 스타일로 해서 자신의 컨텐츠, 책,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코딩 엘리였던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가르쳐주는 이제 드림 코딩이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그분은 개발자였었는데 플랫폼 짜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계신 게 아니고 뭐 호주에 있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정말 글로벌한 사회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기술적 혜택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전자책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 봤는데 이 작가 인쇄본이 정말 재미있는 게요. 100% 판매됐을 때 100% 자기 수익 플러스 책을 그냥 무료로 풀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무료로 했는데 그 책을 보면은 하단이나 상단에 광고가 있어요. 구글 광고. 그래서 책을 볼 때마다 광고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형태들도 있죠. 그래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제 광고를 봐주면은 한국의 한 7배 정도의 광고 수익을 책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아마 국가의 어떤 네임밸류나 브랜드 파워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문으로 전자책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오션인 경우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제 책 출판하는 출판사나 이제 개인 출판 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에서 한 8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딱 유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장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플랫폼이 나옵니다. 유통인데 종이책은 이제 오프라인 일반 서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스24나 알라딘처럼 온라인에서 인터넷 서점에서도 종이책 팔고 있죠, 그렇죠? 잘 빠르게 이제 유통이 되고 쿠팡에서도 파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보나 혹은 알라딘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보면 광고도 보면은 대대행이라 불러가지고 대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영업망이 연결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유통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책은요 아마존, 앱스토어, 아이북 스토어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반 온라인 마켓이 전자책의 어떤 유통 이제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죠. 요거 외에도 한국에서 보면은 리디북스라든지 웰라였던가 이제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앱이라든지 사운드북이죠, 그죠? 그런 형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람들 만나봐서 책 얘기를 하면은 다 다른 웹 플랫폼의 전자책 혹은 사운드북을 보고 계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서비스가 그래도
존재는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업체들도 어쨌든 뭐 운영한다고 이제 고정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다른 이제 그 업종보다는 그래도 디지털 기업들이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자책의 어떤 시장을 또 이제 이제 받쳐가지고 더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유통망인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매장 방문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프라인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그 이제 그 유통 업체들 있잖아요. 뭐 교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영품문고 혹은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알라딘 중고 책 서점 있죠. 그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찾고 보면은 거기도 안정돼 있는 그 유통의 하나의 허브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대학교 서점. 대학교 서점 가보시면은 책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보면 좋을 만한 책들이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서점에 잘 이제 그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책을 소비를 하는 어떤 그 소비층이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서점들도 안정되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인 운송망을 통한 배송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운송망을 통해서 배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은 그 물리적으로 있는 그 이제 그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같은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저자 사인회도 많이 하거든요. 그 기획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면은 재밌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단지 그 책만 파는 곳이 아니고 그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그렇지만은 단순히 이제 오락용이 아니고 어떤 그 지적인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그 지금 어떤 그런 이제 유통 회사들이 그 영풍이나 이제 그런 이제 교문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유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망을 통한 유통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면 어디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터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심지어 와이파이만 돼도 그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프라인 유통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그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그 우리가 PDF나 어떤 그런 것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CD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형물을 통해서 그 이제 판매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업체에 가가지고 그 이제 가서 콘텐츠를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는 그래요. 그 보면은 이제 그제 온라인 네트워크라서 그냥 컴퓨터 파일 다운받는 식의 전자책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동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굳이 거기 가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저와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은 오프라인에 있는 전자책 유통하는 곳 있잖아요.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 전자책을 구입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 지적인 어떤 그 컨텐츠를 본인이 이제 충전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시는 어떤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패션이나 옷을 구입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떤 독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시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 많다기보다는 그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그 늘거나 줄거나 이러지 않고 단단하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나 이런 관련된 어떤 그 글이 써 있는 그 에코백이라든지 그런 그 굿즈 같은 것들도 꾸준히 구입을 하세요. 작년에 그 에코백 샀으면은 올해는 새로운 그 작가에 관련된 에코백인 어떤 그 만년필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꼭 그걸 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그 매니아적으로 이제 그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건데, 소비에 대한 건데, 종이책은 그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그냥 종이책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자책은 어떻게 했어요? 킨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일반 PC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문제점 어떤 거냐? 종이책은 전기가 필요 없죠. 그냥 이게 딱 꽂혀서 서재에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박스나 이런 데 잠깐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후배가 있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했던 책 같은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자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도서관을 이제 설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할 때는 장서가 몇 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충분한 장서를 가지고서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을 연다든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마치 미술관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미술관을 열려고 하면은 그 미술 작품 100점 이상, 뭐 박물관을 하려면은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데 이 책이란 게 그런 형태의 자산이 되줄 수 있다는 거죠. 전자책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 종이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치를 측정을 하거나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도 수월한 면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킨들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요것들의 너무나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종이책은요 한 몇십 권의 책만 이렇게 딱 모여 있어도 서재를 채우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전자책은 어떻게 됐냐면은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많이 안 차지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에 어떻게 한다? 책을 만약에 책만 넣는다면은 한 수백 권, 수천 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 용량 아시죠?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는 거는 거의 한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한 테라바이트급으로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전자책이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을 이제 보시면은 출판 유통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세계 전자책 시장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이렇게 됐어요. 이 미국과 영국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때 수업에서 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미술 시장에서도 영국과 미국은 큰 어떤 세계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파워 게이머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판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이곳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해외에다가 이제 책을 유통을 한다라든지 뭐 기획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국에서 이제 출판 기획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출판 협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참관하러 가시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의 출판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에 전체 출판 시장이 마이너스 2.3% 성장했으나 전자책 시장은 44%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2011년도 21억 달러에서 2012년도에는 30.4억 달러로 성장했다는 데 거의 한 2배 이상을 성장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 시장은 어떤 상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상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진보를 해서 어떤 큰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변화를 급진적으로 막 성장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장에 강자했던 어떤 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성을 하기도 하고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그 경쟁적으로 성장하는 그 역동적인 자본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돼 있게 가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영국 시장의 특징인데 한번 그 전통적으로 나가다가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바꿔버리죠.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여러 그 해리포터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건 시장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영국의 그 YBA 데미안 허스트라는 화가의 그 작가에서 만들었던 그 영국의 그 현대 미술 있죠? 그것처럼 이런 콘텐츠들이 나온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버린다는 게 영국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챗GPT가 이제 등장을 해서 연구 쪽에 있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논문을 이런 거 쓰거나 할 때 챗GPT를 쓰면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챗GPT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거나 그것을 활용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미국 쪽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논문 그 출판을 하는 학회지나 이런 것들 출판하는 그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형태라도 챗GPT를 활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 이제 논문을 투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 출판의 어떤 그야말로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 그 연구의 강국이라고 쓰는 그 영국에서 그죠? 그 영국에서 우리가 그 미국을 상징하는 그 논문에 보면 사이언스가 있으면은 네이처라는 학회지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이 영국인데 의외로 그 영국의 그 네이처지에 그 관련되어 있는 출판사에서 또 어떻게 했었냐면 연구의 그 일부분 필요한 경우에서는 어디에다가 썼는지만 기재할 수 있으면은 그 챗GPT를 연구에다가 활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일부에 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허용을 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저도 그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던 게 왜 그러냐면 저런 것을 쓰면 안 된다고 보통 할 텐데 이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쪽 논문을 출판하는 그 출판사에서 판단을 내린 거죠. 아마 그걸 판단을 내렸었을 때는 아마 어떤 컨텐츠 성장과 그다음 연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진짜 철학적으로 모든 걸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판단한 다음에 내린 결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진보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하고 보면은 미국의 시장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서도 성장이 이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출판 비중이 이제 2013년 같은 경우 22.5%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이제 뛰어 올라가게 됐죠. 최근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판 전체 시장에서 출판 전체 2010년도 당시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5%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는 8%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12%로 늘어나고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영국에서 전자 출판이. 그리고 특히 학술 전문 서적 분야와 픽션 분야의 전자책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디지털 출판 분야에서 무려 이제 43%에서 42% 사이에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그러니까 논문이나 혹은 연구 쪽에 있는 서적이거든요. 그런 책과 그 다음에 전문 서적들 그리고 픽션 분야에서 전자책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학술이나 이 전문 서적들을 보면은 논문이나 연구에 관련된 이제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들이 보면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로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서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그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논문이 출판돼 가지고 이제 그 서재에 꽂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논문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금색 글씨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딱 가보면은 서재가 검은 책으로 가득해요. 그래 그동안 이제 그 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책을 이제 보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그리고 보통 우리는 학위 논문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학위 논문 외에도 학술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학술지, 그렇죠? 그래서 학술지의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얇다고 하지만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책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다 전자책으로 뽑는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온라인 그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책을 만든다라는 그 이제 책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 책을 이제 찍어내 가지고 하기도 하지 않아. 논문 졸업할 때 학위 논문이 보면은 뭐 디컬렉션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문 등록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독일은 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출판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전자책 시장이 다소 성장이 더디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존, 코보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독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전자책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2012년 당시에 미국 시장이 전자책 비중이 얼마나 했었죠? 22.55%, 그죠? 그리고 2012년에 영국이 그 12%를 차지한댔었죠. 근데 독일은 어때요? 2%죠. 너무 규모면으로 작죠,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기술 강국 독일이긴 한데 또 이쪽 시장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국가별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특징이요, 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뭔가 제품을 만들면요,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때문에 행정도 찬찬히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딱 만들게 되면 이게 시스템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도록 설계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의미 있는 이제 성장이라 볼 수 있겠죠. 프랑스도 전자책 시장이 다소 더디게 성장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빨리 이제 성장을 해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지만 독일이 2%인데 프랑스는 1.8% 정도 이제 하고 있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선진국들이 발전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좀 다른데요. 종이책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전자책이 나오는 것이 살짝 더디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책에 관련돼서는 제가 기억하기 2010년도에서 2015년 사이까지만 해도 이제 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자책 가격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었고, 이 미국 시장 같은 게 가보면은 전자책 가격이요, 한 우리나라 돈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대, 좀 비싸 보여 한 7,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거의 이제 원서, 그것을 전자책에서는 종이책이 또 보통 나오거든요. 그랬었을 때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해서 한 절반 가격에 이제 전자책이 거래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이 유통이 된 게 좀 더 느려졌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PDF 전자책이 대규모로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PDF 전자책의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책에 담겨 있는 가치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저자의 브랜드 파워에 맞춰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또 팔려 나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자책 시장은 좀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우리나라 PDF 전자책이 가격이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무려 2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국 안에.
그래서 대신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 돈을 벌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책이 좀 가격대가 나가는 걸 했는데, 그런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써 있는 책들은요, 보통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 사이, 요 정도, 20만 원 사이 딱 잡혀 있고, 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있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그 퀄리티를 이제 그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인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들도 나오는데 그게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성과를 이제 얻은 분들은 얘기를 하시죠. 그거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페인의 경우는 2011년에 전자책 시장 규모가 전자 출판 시장의 1%로 추정되고, 이탈리아는 그 전자책 시장이 그 0.9%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2011년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성장했고, 스페인은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을, 나름대로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나 이 지역은 그 과거에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혁신적인 국가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책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관계자분들은 아시는데 4차 산업에 그 이제 그 관련된 그 기술 영역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IoT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나 혹은 연구를 할 때 사용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SoC라 불러가지고 그 시스템 온 칩이라 불러서 요만한 작은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가 영국에서 또 나온 게 보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게 있고요. 바로 이 이탈리아에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아두이노라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 아두이노가 지구 전체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하면은 아두이노 혹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차세대 그 기술 혁신 사업에 이탈리아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 정도고, 논문에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지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 이게 꼭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탈리아는 이제 그 출판 시장이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한다는 거지,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첨단을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도 시장이 그 IoT 보드 관련된 거는 그 이제 그 판다 보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 아두이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패션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만들다가 나왔었던 보드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책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종이책 시장과 전자책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매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 속하고, 성장 세계 출판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은 그래요. 중국이 이제 그 공산 이제 그 주의 국가 뭐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뭐 어렵다 얘기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독특한 점이요. 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넘어서 공부를 이제 배우는 학위를 취득하는 그 유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제 많이 보고 문화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혁명이나 이런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긴 했지만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는 그 인도만큼이나 진심으로, 그죠? 열심히 이제 그 책을 보고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런 책에 관련돼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시장이 있죠. 일본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철을 그 타게 되거나 그 거리를 가서 신호등이 따고 뭐 어떻게 됐어요? 책을 보고 있는 요만한 책, 그죠? 보고 있었던 일본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전자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 혁신 부분이 지금 우주과학도 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안 지죠, 그죠? 한국은 개인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던 PDF 전자책 시장이 폭발해 버렸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엄청 이제 크게 달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저자분은 한국 PDF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억씩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자책만 파는 게 아니고 관련된 컨설팅 사업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까지 해서 거의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거든요. 유튜브 시장만큼.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또 어떻게 됐냐면 라쿠텐, 코보와 아마존, 애플의 전자책 공식적인 출시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일본이 약간 아까 우리가 봤던 프랑스나 이런 유럽국 유럽에는 구대륙이 있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후퇴가 없는 스타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웬만한 전자책 기술들에 관련돼서는 일본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일본에서도 그 시장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공문서를 팩시밀리를 가져가지고 서로 이제 전달하고, 이메일 가지고 공문서 되도록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할 때. 그만큼 이제 종이를 활용한 어떤 환경이 많이 좀 안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좀 느리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억셉트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하고 그다음 소프트뱅크 이런 기업체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미래적으로 보면은 크게 좀 발전할 이제 그런 곳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NHN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일본에 보면은 전자책, 특히 이제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해외 전자책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 중에 보시면요, 첫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기 사지 않아도 전자책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증가가 전자책의 소비를 성장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봐보면은 태블릿 PC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하고 그다음에 갤럭시 탭 같은 그런 장비들이 보유한 게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자책 전용 단말기 보율이 19%에 달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한다고 봤었을 때 보면은 30%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전자책 보는 단말기도 한꺼번에 다 보유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비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자책을 이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둘째, 전자책의 성장의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는 전자책 콘텐츠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이 2010년도 초반에 봐보면 미국하고 영국이 보통 이제 170만 종 이상의 이제 책이죠, 책. 이 정도로 많은 책들이 유료로 판매된다는, 유료로 이제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기증받은 공유 저작물로 만들어진 무료 전자책들이 1000만 종에 가까운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예전에 봤었던 책들 중에 저작권이 풀린 책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책이 쓰여진 다음에 10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해도 되는, 컨텐츠를 활용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왔었던 책들 중에 걸리버 여행기 이런 원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EPUB이라든지 PDF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환경이 구축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 관련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책 출판에 관련된 역사를 이제 보면은 이 그 구텐베르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책을 좀 더 전자책을 기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컨텐츠가 없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게임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좋은 게임이 없으면은 그 게임기하고 그 게임 업체가 망해버려요. 근데 그거 똑같이 전자책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그 공공자산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자책을 이제 그 결국에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 보려고 하는 대부분의 책을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매우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책의 이용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봐보면요, 그 이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뭐 삼국지라든지 이제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 그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 교보문고나 연포문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좀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저자들이 책을 그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그 가격대를 붙일 때 빵원이 가능해요. 흔히 말하는 0원, 공짜, 그죠? 공짜로 전자책을 받아보는데 이 책의 퀄리티가 별론가요? 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 전자책을 냈던 그 저자 혹은 종이책을 냈던 저자분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본인의 책이 많이 판매가 됐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전자책을 이번에 만들어냈는데 이 전자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광고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다 다운을 받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어떻게 한다? 이 책에 대한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종이책에도 그게 써 있어요. 그 새로 이제 찍어내는 책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구독자를 늘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저자분들이 이제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이 좀 그 헌신을 하는 혹은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그 이제 고도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해왔고 10년 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자책 시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양한 출판사와 저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분들 사실 그 뭐지 그 팔리든 안 팔리든 올려놓은 다음에 얼마라도 받겠다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무료로 혹은 할인 그 상당히 많은 금액대로 할인을 해서 이제 그 유통을 시킨 것이 한국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1년 11월 퓨 리서치에 의하면은 16세 이상의 미국인 21%가 전자책 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조사에서는 그 16세 이상 미국인의 30%가 전자책을 읽었다고 답해서 전자책 독서율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통계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 1년 사이에 그 무려 9%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만큼 이제 그 기술이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필요한 기술이 나왔을 때 빠르게 흡수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아마 그 이런 특징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 얘기를 다 이제 그 어떤 통계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개인이 이제 그 책을 유료로 해서 구입하는 데는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그 공공자산에 대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곧 바로 뭐예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그 공공의 시설을 통해서 전자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독지가들이라 할까요? 어떤 그 자본가들이 공공사업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어떤 기여를 하는 그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일반인들이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책을 전자책도 결국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전자책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이러한 그 전자책의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전자책 쪽에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ISBN 코드 받으셔도 되고요. 보커를 통해서 그 미국의 ISBN을 판매하는 그런 그 업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드셔가지고 미국에다가 책을 출판하실 수 있으세요. 출판하고 유통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캐나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그런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코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국에 있는 출판사에 봐보면은 큰 이제 그 기업체들이 있는데 유통업체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거의 한 C레벨이랄까요? 그 관리직에서 높은 분들 중에 보면 한국인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신기했어요. 조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전자책 시장 같은 거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재미있고 세상 넓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같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자책의 그 발전 상황과 이런 내용들 같이 보셨는데 이제 그 이 뒤에서는 이 그 어떤 업체들이 또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